여러분, 정부가 또 신용대출을 막고 있죠. 쉽게 말하면 신용대출 받아서 1년 이내 집 샀다 이러면 그 돈을 다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월 30일부터 그 법이 시행될 거거든요. 그 규제가 시행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갔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전부 은행으로 달려가서 신용대출 받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사회생활을 하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잘해주면 굳이 내가 안 받아놔도 돼요. 내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워낙 대출 규제 워낙 깐깐하게 규제. 제가 규제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규제를 많이 걸어놨습니다. 이제는 신용대출까지 이렇게 규제를 걸어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용대출까지 규제를 걸어놨으면 내가 급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 받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 창구가 북새통이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나 하면 사흘새 1조가 늘어났어요. 1조요, 여러분. 사흘새. 사흘이면 하루 이틀 사흘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11월 12일까지는 신용대출 전체 5대 시중은행의 어떤 잔액이 129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6일이 되니까 130조 5천억 원으로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억 원이. 이야.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이게 실제예요. 규제를 한다는 건 항상 이런 왜곡이 일어납니다. 규제를 한다는 것. 게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안 믿잖아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아니 지하로 막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 정책을 한다면 전부 정부 정책을 거꾸로 하잖아요. 정부 정책 거꾸로 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세태. 그러니 신용대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진짜 답답한 것 같아요. 시장을 전혀 못 읽어요. 항상 탁상공론이에요. 탁상공론. 그러니까 대출 건수 보세요. 11월 7일 8일에 건수가 1754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2969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금액도 보세요. 금액도 255억 원 정도 대출이 됐다면 14일 15일에는요 734억 원이 대출이 됐어요. 얼마예요? 3배가 늘어났습니다. 3배가. 정부 정책이 이렇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러니 진짜 미칠 노릇이죠. 어떤 사람도 정부 정책을 믿겠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여러분 신용대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마이너스 통장도요. 지금 은행에 따라 좀 다르지만 폭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단 급하니까 대출을 먼저 받아놔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큰 문제는 신용대출이 이게 30일부터 규제를 받는다. 이걸 가지고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 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고요? 소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11월 16일 현재 신용대출이 130조 5천억 원이죠. 신용대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용에 따른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신용이 좋으면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신용이 나쁘면 대출이 적어진다는 게 신용대출의 기본 취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갚을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해준다는 게 신용대출입니다. 그러면 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들의 소비도 구매도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의 돈을 막잖아요. 저는 소비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이에요. 그죠? 내수와 수출 다 어렵습니다.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정부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8대 소비 쿠폰 막 뿌리죠. 그러면서 지금 확진자가 확 늘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예? 소비 쿠폰 뿌리면서 확 늘어났어요 사실은요. 어쨌든 내수를 어떻게 하면 진작시키고자 코세페 코리아 셀 페스티벌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정도로 난리예요. 그런데 정작 돈을 써야 될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서 쓰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혈세가 안 들어갑니다. 혈세가 1원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소비는 많이 일어나. 그런데 이거를 막는다?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봐요. 금액이 여러분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용대출 잔액이 보면 130조 5천억 원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긴 해요. 그러나 신용대출이라는 것은요 받을 수 있는 사람,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위험도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지금 쉽게 말하면 신용대출자 조지잖아요. 이거요 잘 보면 고소득자 내지는 자산가 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돈을 없다 안 써요. 그럼 소비는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경제 정체에 충격파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체의 충격파까지도. 이게 단순하게 신용대출을 차단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소비의 어떤 진작 측면에서 내수의 어떤 진작 측면에서 굉장히 악수를 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